감사합니다. 저 노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임찬양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제목을 바이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융합된 세계 최초의 디센트럴 진단 플랫폼 기업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소개 간단하게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핵심 기술, 경쟁력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저희 제품, 그 다음에 성장 전략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그 다음에 시장 환경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 환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회사는 의료 산업에 속해 있는 이제 진단 분야에 속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의료 산업 자체가 노인 인구 증가라든지 인구 증가에 따라서 굉장히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예방이랑 특히 조기 진단 이런 쪽으로 많이 시장이 트렌드가 가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일반 진단 중에서 이제 진단 검사, 이제 클리니컬 레보레토리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진단 검사 의학 분야에 저희가 포커스를 하고 있고, 이 의학적 의사 결정의 한 70% 정도가 이 진단 검사 분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규모는 2020년에 한 200조에서 2028년에 300조 원 정도로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진단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CES에서 최초로 헬스케어 기업인 에봇에서 키노트도 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진단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점점 이제 소비자 중심의 진단으로 갈 거다, 환자 중심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다 더 친근한 채널인 원격의료라든지 현장 진단, 스마트 헬스케어 이런 쪽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관련 있는 분야는 미국에 있는 랩콥이 이제 진단 검사의 1위 회사인데요. 기존에는 미국 내에서 대형 랩 위주로 진단을 하고 있었는데 체열이나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 월그린 같은데 이제 진단 체열 서비스 센터들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들이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속해 있는 이 분야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라는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적합한 솔루션이 아직까지는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의료 체계를 보시면 자체 진단 실험실에서 이제 클리니컬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의료기관이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외주나 이런 방법으로 이런 진단을 해결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왜 불가능하냐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인력, 여러 가지 유지관리의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이제 현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마켓 포지션을 보시면 요즘에 워낙 진단회사들이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생겨서 면역 진단 쪽에 ST 바이오센서라든지 분자 진단 쪽에 시젠 이런 회사들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조직, 혈액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한 분야이기도 한데 국내 혈액이나 조직 쪽 하는 회사들이 이제 거의 없고 주로 면역화학, 유전자 검사 쪽에 이제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도 이쪽은 주로 대형 병원에서 센트럴 장비들, 이제 큰 장비들 쪽 글로벌 회사들이 이제 소수가 존재를 하고 저희는 이쪽에 디센트럴라이즈 개념의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이쪽 혈액 및 조직 쪽에 어떤 경쟁사라든지 현장 진단, 디센트럴라이즈 쪽이 거의 없냐 이쪽을 살펴보면 이제 현미경 진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현미경 진단이 굉장히 오래된 진단법인데 이제 진단 프로세스가 좀 복잡합니다. 이제 검체를 준비를 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도말하고 고정하고 염색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자동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프로세스를 그동안 갖고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좀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현미경으로 진단하는 분야는 보통 혈액, 조직 이쪽 분야는 거의 다 현미경으로 진단하시면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박테리아나 이런 쪽도 현미경으로 많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일단 기존 전통적인 진단 실험실을 저희가 플랫폼화 시켜서 소형화 시켰다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기존 전통적인 실험실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레보레토리 실험실이 필요하고
테크니션,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빅머신, 큰 장비,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을 저희가 이제 작은 플랫폼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레버노칩 기술을 이용해서 실험실을 이제 진단 카트리지로 치환하는 개념이고요. 테크니션이 했던 일들을 AI가 대신 진단하게 되고, 큰 장비를 이제 포터블한 소형 사이즈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의 진단 시간을 드리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가 진단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고요. 카트리지만 확장하게 되면 추가적인 진단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모든 이미지나 데이터를 디지털라이즈 하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으로서도 저희가 확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진단 실험실에 했던 진단 방식과 저희의 이제 마이랩을 동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좌측에 보시는 게 기존의 진단 실험실에서 현미경 검사를 하는 방법이고요. 우측에 있는 게 저희 마이랩 방식입니다. 저희 마이랩은 사실 카트리지에 혈액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단계가 다 끝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왼편에 사람이 하시는 걸 보면 혈액을 저렇게 피고 말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을 하고 염색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되고요. 이런 과정 이후에 현미경으로 사람이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현미경 분석 대신에 AI가 이제 자동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이제 갖고 있고요. 이 모든 데이터는 디지털화돼서 저장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단 방식 기존 대비 빠르고 정확하고 경제적입니다. 또한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이제 친환경 염색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기술의 방향은 기존에 이제 컴퓨터 산업을 예를 든다고 하면 애니악 컴퓨터가 굉장히 큰 연구소나 랩에서 사람에 의해서 작동을 했다고 하면 이제 PC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저희 진단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진단도 지금 랩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플랫폼화 되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이제 아이덴티티를 얘기할 때 이제 바이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융합된 이제 디센트럴라이즈 진단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라고 하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그래서 기존의 현장 진단 POC랑 뭐가 틀리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X축을 보시면 이게 정확도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정확도 측면에서는 기존의 진단 랩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정확하고요. 다만 Y축,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는 진단 랩에서 하는 진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 진단 접근성을 굉장히 높이려고 나온 게 현장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예를 들면 PCR 검사가 진단 랩에서 하는 검사고요. 이제 검체를 채취해서 랩으로 보내서 컨펌을 하는 진단 랩이고요. 정확도는 되게 높은데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가진단 키트 같은 게 이제 또 나오게 됐죠. 자가진단 키트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진단 정확도가 진단 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제 디센트럴라이즈 개념이고요. 진단 랩의 정확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POC 같이 현장에 사용할 수 있게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진단 회사들과 이 트렌드가 계속 간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일단 혈액이랑 조직 분야에서 이 디센트럴라이즈 개념, 랩에서 하던 걸 그대로 옮긴 개념에서 최초로 이제 상용화해서 판매하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한 100명 정도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용인시 이제 수지 광교에 저희 본사가 있고요. 저희가 자동화 카트리지 생산 공장을 저희가 다 세팅을 했고, 2024년 정도까지 세일즈 포커스 된 것까지 생산할 수 있는 이제 설비 투자가 되어 있고요. 디바이스 공장도 저희가 다 클린룸으로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한 70%가 이제 진단기기라고 보시면 되고 30%가 소모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 이제 진단기기 판매가 늘어날수록 소모품 판매 비중이 더 높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선 저희 이제 기술과 경쟁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기술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바이오 기반의 고체 염색 기술, NGS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소프트웨어 기술인 인베디드 AI 기술, 세 번째 하드웨어 기술, 플랫폼 기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고체 염색 기술인데요. 이것도 먼저 동영상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이 기존의
전통적으로 했던 액체를 사용한 염색 방법입니다. 혈액 조직은 다 액체를 사용해서 염색을 했었고요. 그래서 염색약을 저렇게 뿌리거나 아니면 염색약에 담그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염색을 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걸 항상 씻어내야 되는 워싱 과정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고체 하이드로 젤에다가 염색약을 담아서 도장 찍듯이 딱 찍으면 염색이 되고 남은 잔여물은 다시 젤에서 흡수해가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체로 바꿨기 때문에 일단 소형화가 가능하고요. 소형화가 가능하고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서 인프로가 필요 없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뭐 한 100년 정도 계속 액체 염색을 사용했는데 저희가 최초로 이제 고체 염색법으로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회용 카트리지가 거기에 케미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카트리지만 바꾸면 케미칼을 이제 변경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분야로 확장이 됩니다. 저기서 이제 혈액, 헤마톨로지라는 혈액 염색 분야고요. 패솔로지는 이제 조직, 암 진단 쪽이고요. 마이크로바이올로지는 이제 박테리아 쪽, 이런 쪽들이 다 염색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있고, 일회용 카트리지이기 때문에 같은 디바이스에서 카트리지만 바꾸면 새로운 진단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두 번째 기술은 이제 인베디드 AI 기술입니다. 요즘에 워낙 AI 회사들이 이제 의료에 많다 보니까 이제 잘 아실 것 같고요. 어떤 차별점이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일단 대부분의 의료 AI 회사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베이스 회사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기존에 있던 영상 디지털 데이터를 받아서 AI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AI 가지고 진단을 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요. 저희는 하드웨어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CT, MRI 같은 하드웨어를 같이 갖고 있는 개념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직이나 혈액 진단에서 왜 하드웨어 갖고 있는 게 중요하냐? 그럼 조직이나 혈액이 사람이 염색을 할 때마다 염색 편차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염색 편차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AI가 좋은 성능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염색 편차가 개인별로 다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편차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글 같은 데서도 이 조직 분야에 굉장히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실패한 이유가 개인별로 병원별로 다 이제 염색 편차가 너무 심해서 AI로 그거를 극복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염색하는 이 디바이스가 있기 때문에 염색 편차가 이제 극복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성능이 나오고 있고, 현재 조직이나 혈액을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상용화해서 판매하고 있는 AI 회사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저희가 올인원 이제 플랫폼 기술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술이 융합되어 있고요. 기존에 테크니션 이런 분들이 염색을 하는 다양한 과정들을 전부 다 자동화했고, 바이오 샘플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들어올 때마다 다른 어떤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자동화 센서나 이런 걸 피드백을 받아서 알고리즘화 시켜서 자동화 염색하는 이 플랫폼 기술이고요. 이런 뭐 광학,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메카트로닉, 바이오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합쳐져 있고, 저희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최상위 학술지 네이처 매트리얼 리뷰 같은 데서 저희 것들을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입증된 기술력을 저희가 뭐 말씀드릴 때 세계 수준의 커버 논문에 된다든지, 작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여러분 잘 아시는 AI 회사에서 글로벌 탑5 AI 스타트업 헬스케어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 이제 여러 회사를 소개를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유일하게 한국에서는 소개가 됐고요. 엔비디아 칩을 사용해서 헬스케어 분야에서 AI를 돌리는 몇 안 되는 회사로 저희가 소개를 되고 있습니다. 또 게이츠 파운데이션에서 최고 발표상 이런 것도 저희가 수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특허도 저희가 많이 내고 있고요. 창업 초부터 저희가 특허를 되게 강화시켜서 초기 코파운더로 저희 KT 출신의 변호사가 영입이 돼서 창업 멤버로 참여하고 있고, 기술성 평가 과정에서 특허 평가를 받았을 때 굉장히 높은 AAA 등급의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경영진은 이제 등기부 6명인데요. 저는 원래 IT 전공을 해서 처음에 메디칼 필드에서 20년 전에 이제 메디칼 쪽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해서 사업 개발 전략 쪽 일을 했었고, 그 뒤에 이제 투자자로서 한 10년 정도 헬스케어 쪽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외에도 이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임원, 그 다음에 법률 특허 담당하고 있는 임원, 또 지속 가능성 조직을 담당하는 이런 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제품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군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마이랩 DX는 이제 진단용입니다. 다이그노스틱 분야고요. 마이랩 RX는 이제 정밀의료 분야 저희가 솔루션입니다. 먼저 마이랩 DX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이랩 DX는 저희가 진단용으로 개발을 한 거고, 일단 고객에게 세 가지 베네핏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휴먼 에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스 홉킨스의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 내 사망 원인의 3위로 이제 메디컬 에러가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이 메디컬 에러의 상당 부분이 이제 휴먼 에러에서 기인하게 되고요. 저희 같이 염색이 복잡할수록 이런 휴먼 에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 임상, 스위스에 있는 연구기관을 했을 때 기존 진단 대비 더 높은 수준의 진단도를 올리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제공할 수 있는 베네핏은 인프라 투자를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병원이나 중저소득 국가에서 인프라 투자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 없이도 진단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고, 세 번째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입니다. 요즘에 환경 구제가 늘어나면서 병원이나 이런 글로벌 기업에서 의료 폐기물을 줄여야 되는 규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 염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나머지는 다 액체로 하기 때문에 의료 폐기물은 염색약 같은 걸 전부 다 태워야 되는데 이제 액체로 나오는 비용이 굉장히 처리 비용이 많이 나오고요. 저희는 젤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양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 비용이 굉장히 절감되고 친환경적인 유일한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DX의 카트리지 3개 그러니까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라리아 카트리지입니다. 말라리아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세계 3대 질환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학질이라고 해서 이제 학을 띈다고 할 때 말라리아 학자입니다. 굉장히 예전에는 많이 있었고 현재는 북한, DMZ 쪽 중심으로 말라리아가 있습니다. 1년에 한 2억 5천만 명 정도 감염이 되고요. 작년 기준으로 이제 코로나보다도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던 게 이제 말라리아고, 1년에 5억 건 정도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3억 건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신속 진단 키트, 이제 SD 바이오 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쪽에서 테스트를 한다고 보고, 2억 건 정도는 현미경으로 하는데 이제 사람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신속 진단 쪽이 아니고 이제 현미경 진단 쪽을 최초로 자동화한 솔루션을 이제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현재 WHO가 2030년까지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이제 확진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저희랑 한 5년 정도 같이 임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파인드는 WHO 산하 기관인데요. 이제 인디펜던트 스터디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이제 저희 솔루션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89명을 했는데 민감도 특이도를 저희가 100%씩 나오는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WHO 이제 PQ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신청을 해서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이게 PQ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가는 게 전체 시장의 70% 정도 됩니다. 이게 공공기관 통해서 나가는 거고요. 나머지 30%는 이제 프라이빗 마켓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프라이빗 마켓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발생 1위, 2위 지역이 나이지리아, 콩고인데 전체 한 40% 정도 말라리아가 발생하고 있고요. 한 1억 건 가까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5년간 400억 정도 말라리아 진단에 대한 솔루션 납품 계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 카트리지는 저희가 이제 작년 말에 출시한 혈액 분석 카트리지입니다. 혈액 분석 시장은 이제 훨씬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 혈액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혈액 검사가 두 종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혈구 검사입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걸 분석하는 혈구 검사. 다른 하나는 혈장,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거를 측정한 혈장 검사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혈구 분석 쪽입니다. 그래서 혈구 분석을 어떻게 해오냐면, 예전에는 다 현미경으로 혈구를 쉬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셀 카운터가 이제 자동화된 장비가 나와서 셀 카운터로 먼저 혈구 진단을 하고, 정규 분포에 벗어난 부분이거나 문제가 있다고 되는 샘플만 골라서 현미경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비중이 정상 비중이 한 70% 정도, 그 다음에 현미경 검사가 필요하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가 30%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1년에 100억 건 이상 합니다. 100억 건에서 200억 건은 이제 가장 많은 진단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타겟으로 한 건 일단 현미경 분야를 완전히 자동화했습니다. 이게 말라리아 진단법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미경 진단법을 완전히 대체를 할 수 있고, CBC도 저희가 기능을 탑재를 해서 CBC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중소형 병원이나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CBC까지 통합적으로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저희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만 하나 더 생겼다고 하시면 돼요. 같은 기계에 카트리지만 다르고요. 손끝 체열도 가능하고 병원에서 쓰는 정맥혈도 가능하고요.
한 방울만 카트리지에 떨어뜨리고 집어넣으면 이제 혈액 분석을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원래 사람이 현미경 검사를 하기 위해서 혈액을 피고 고정시키고 염색하는 과정이 전부 다 자동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미경 분석하는 이미징이 자동화가 되어 있고 AI가 분석을 하는 것도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쉬고 이거를 이제 의사 모니터로 보내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저희가 의사들이 발행하는 레포트를 초안을 만들어 주고요. 그 결과 보고서를 의사가 보고 이제 커멘트하고 수정만 하면 컨펌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액 분석 카트리지는 저희 작년 말에 출시를 했는데 유럽 인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유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간 450억 정도 저희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카트리지는 이제 자궁경부암 카트리지인데요. 이건 저희가 올 하반기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봤던 혈액보다 염색하는 과정이 더 복잡합니다. 더 복잡하고 더 스킬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화하기가 좀 더 어려운 부분이고요.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뭐 중저소득 국가에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에서 필수 검사로 하는 국가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1억 5천만 건 뭐 가까이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요 관련해서는 미국의 A사, 홀로직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형 병원용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집, 염색, 검사, 진단 이 네 가지 솔루션을 구매를 하면 이제 한 번에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염색부터 분석까지 두 개의 차이는, 홀로직은 이제 대형이다 보니까 용량이 큽니다. 한 번에 수십 개씩 할 수 있게 이제 구성을 할 수 있고, 이제 가격이 이제 수억 원 정도 되고요. 저희는 한 번에 하나만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겟이 중소형 병원, 그다음에 중저소득 국가에 타겟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 영업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 있다 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보수적인 시장에 어떻게 진입하냐,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고요. 첫 번째 단계는 저희가 셋업 단계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확보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어떤 제약사라든지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이라든지 이런 쪽에 뭐 좋은 레퍼런스를 납품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고, 이런데 이제 납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작년 말부터 저희가 딜러십 계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뭐 몇 달 안 됐지만 누적으로 한 800억 정도 계약을 맺었고요. 향후 5년 동안 이제 맺는 계약으로 보시면 되고, 올해 저희가 딜러를 한 40개 정도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0개국 딜러 누적으로 한 2천억 정도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까지는 100개국으로 저희가 딜러를 확장을 해서 누적 한 4천억 정도 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분야는 현재 저희가 개발 단계에 있는 정밀의료 분야입니다. 뭐 정밀의료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개별 맞춤형 암 진단과 치료를 한다고 이제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암에 이제 주로 포커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항암제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가 최근에 면역 항암제가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단백질 바이오마커 시장이 면역 항암제의 등장과 함께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유전자 바이오마커 시대에서 이제 단백질 바이오마커 시대로 이제 많이 옮겨가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그래서 단백질 바이오마커를 타겟으로 진단하는 이런 솔루션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DX의 염색 방법이랑 원리 자체는 거의 동일합니다. 기존에도 다 액체 방식으로 바이오마커를 염색했습니다. 그걸 이뮤노스테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 염색법이라고 하는데요. 똑같이 액체를 사용해서 사람이 손으로 했던 방식이고요. 저희는 하이드로젤을 이용해서 염색약 대신에 바이오마커를 탑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마커를 탑재를 해서 똑같이 빠르고 정확하게 염색을 할 수 있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사람이 했던 것보다 한 6배 정도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고, 염색 편차도 대폭적으로 줄어들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마커 사용량을 한 88% 정도 줄이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염색 비용의 대부분이 인건비 그리고 바이오마커 사용량이거든요. 이 두 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버드 대학, 그 다음에 저희가 보스턴에 있는 MGH 하스피털에서 12명의 유방 환자 조직 가지고 이 바이오마커 테스트를 했고요. 기존의 액체 염색,
솔루션 염색 방식과 저희 고체 염색 방식을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났고, 이건 저희가 이제 논문으로 서밋을 해서 한두 달 내에 아마 퍼블리시가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MGH나 하버드랑은 저희가 한 100억짜리 국가 과제를 저희가 주관하는 데서 같이 이 사업을 오랫동안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시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항암제를 진단하는 시장이고요. 아직까지 면역항암제가 시장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경쟁사가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자동화 라인이 이제 막 생기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회사, 이 회사도 사실 스타트업 수준이긴 하지만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상장 밸류가 1조 정도로 그 당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코야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는 기존의 액체 염색 방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한 몇백억 단위의 지금 매출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새로운 회사들이 개발 중인 단계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다 매뉴얼하게 염색을 했는데 점점 면역 항암제 개발 시장이 커지면서 자동화된 면색법을 찾고 있고, 자동화된 염색법이 나오면 면역 항암제 개발 기간을 줄이고 다양한 진단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시장이 형성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성장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되게 심플합니다. 디바이스를 많이 최대한 보급하는 거고요. 디바이스가 보급이 되면 카트리지가 계속 소모품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소모품인 카트리지를 계속 늘려나갈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개 정도씩 저희가 늘려나갈 예정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자궁경부암 카트리지가 이제 나오게 되고, 사실 암 진단은 다 펫 염색이라고 하는 동일한 염색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방암 갑상선암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기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유방암 갑상선암 카트리지를 내오고 한 1년에 한 2개씩, 그 다음에 혈액암 폐혈증, 암 프로파일링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데이터 플랫폼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트레이닝하고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장 이후에 이제 신규로 기획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 저희가 붙이기 원격 진단이라고 이름을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코로나 때문에 원격 의료 시장이 빠르게 이제 성장해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원격 의료 하냐 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원격 의료의 한계점은 일단 진단할 수 있는 솔루션은 아니기 때문에 문진 혹은 멘탈 케어 이런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이게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진단이나 어떤 확진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까지 좀 더 확대가 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북미에 있는 사업자 이런 곳과 함께 약국이라든지 마트 이런 쪽에 체열을 해서 혈액을 보내지 않고 거기서 일단 진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디지털라이즈를 끝내고 원격으로 그거를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직접 북미에 있는 랩을 좀 인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랩 하나를 저희가 라이센스를 인수를 해가지고 어떤 로컬 주 하나를 저희가 타겟을 해서 거기에 이제 저희 장비를 보급을 하고 원격으로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경영 철학 중에 이제 지속 가능성 철학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상업 초부터 이제 지속 가능성을 되게 중요시했고요. 저희가 등기 임원으로 이제 지속 가능성 책임자가 있을 정도로 이게 저희가 초기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ESG가 떠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의 그 염색약 자체가 친환경인 이유가 이런 철학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무독성 에탄올 같은 것도 이런 어떤 지속가능성 철학에서 저희가 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직 운영 관점에서도 저희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굉장히 골고루 고려하면서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사회성과 보고서도 자체적으로 발간하고 계속 이런 작업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업 채널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해가는 초입에 있고요. 저희가 파이프라인으로 한 200~300개 정도 딜러가 저희랑 현재 협력을 원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서 열심히 저희가 그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 일단 영업 환경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유니크한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영업 딜러들이 저희 포트폴리오를 추가하고 싶은 데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딜러들 자체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진단이 늘어나면서 돈을 많이 번 딜러사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진단업체들의 어떤 브랜드가 높아지면서 저희도 그런 어떤 동반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가 있고요.